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든 손이 떨렸다. 혈액암 의심 소견, 정밀검사 요망. 병원 복도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나쳤다.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 갇힌 것처럼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63세. 이 나이에 암이라니. 복도 끝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 든 하얀 종이가 점점 무거워졌다. 이게 뭐라고, 고작 종이 한 장이 인생을 뒤흔들 수 있다니.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며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평생의 습관이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린파크 아파트 106동 경비실. 이곳이 내 일터가 된 지 벌써 12년째였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잠깐만 하다가 다른 일 알아봐야지 했었는데 어느새 이곳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경비실로 향한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이 좋았다. 경비실 문을 열면 야간 근무를 서던 김경빈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김경빈님은 나보다 5살 많은 선배였다. 이경비 왔어? 네, 형님. 밤새 별일 없으셨어요? 뭐 그렇지. 새벽 2시쯤 501호 아들놈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 시끄럽게 했는데 그거 빼곤 조용했어. 인수인계를 마치고 김경빈님이 퇴근하고 나면 경비실은 온전히 내 공간이 되었다. 먼저 어제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하고 택배함 정리를 한다. 그리고 5시 30분 첫 순찰을 나간다. 이른 새벽의 아파트 단지는 참 평화로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벤치에 앉아있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야옹 울었다. 왔니, 나비야. 주머니에서 사료 몇 알을 꺼내 던져줬다. 나비는 경계하듯 한참을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료를 먹었다. 이 녀석도 나처럼 이 아파트를 지키는 식구였다. 한 바퀴 돌고 경비실로 돌아오면 6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경비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주고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지나치고 어떤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다 괜찮았다. 그저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다. 순찰을 돌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아, 정신을 차렸을 때는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다. 등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알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정밀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내 귀에는 백혈병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장기 입원 낯선 단어들이 쏟아졌다. 가족분과 상의하셔서 빨리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가족.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갔다. 아들은 부산에 산다. 1년에 명절 때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이였다. 며느리와는 전화통화도 어색했다. 혼자 사시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치료 과정이 힘드실 텐데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분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63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본 적이 있었던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았다. 아, 김경빈님이 있긴 하구나. 그래, 형님께는 말씀드려야겠다. 뭐? 백혈병? 김경빈님의 얼굴이 굳었다. 이경비,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데?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답니다. 입원도 오래 해야 하고요. 한참을 말없이 나를 쳐다보던 김경빈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일은? 그만둬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12년. 이곳에서의 12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관리소장한테는 말했어? 내일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빨리 치료받아야 하니까. 이 경비 너무 억울해하지 마.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건강이 최고지. 김경비님의 위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다음 날 관리소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김 소장은 40대 중반의 깔끔한 사람이었다. 일 처리가 정확하고 경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 경비님 무슨 일이세요? 소장님 죄송하지만 그만두려고 합니다. 서류를 보던 손이 멈췄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김 소장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안 좋으신가요? 네, 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근무 가능하세요? 한 달만 더 있다가도 될까요? 후임자 구할 시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이 경비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그렇게 퇴직이 결정되었다. 소문은 빨랐다. 이틀 만에 아파트 전체가 내 퇴직 소식을 아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처음에는 몰랐다. 703호 김 여사님이 평소보다 더 밝게 인사했다. 이 경비님, 오늘 날씨 좋네요. 네, 그러게요. 항상 고생 많으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지만 그냥 친절한 인사련이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1205호에 사는 젊은 회사원이 캔커피를 건넸다. 이 사람은 평소에 인사도 잘 안 하던 사람인데. 이 경비님, 커피 한 잔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죠. 덕분에 우리 아파트 안전하잖아요. 어색하게 웃으며 그는 사라졌다. 저녁에는 502호 할머니가 경비실로 찾아오셨다. 이 경비, 이거 먹어. 손에는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다. 어머, 괜찮습니다. 제가 뭐, 받기나 해. 내가 시골에서 받아온 거야. 달아.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해야 해, 알았지? 건강이 최고야.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이 말을 걸고 무언가를 건네고 유난히 따뜻한 말을 건넸다. 904호 아주머니는 떡을 가져왔다. 이 경비님,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떡집 떡이에요. 드세요. 1108호 대학생은 초콜릿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갔다.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저 공부할 때 먹는 건데 아저씨도 드세요. 201호 아저씨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 경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요. 하나하나가 다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그냥 퇴직하는 경비에게 하는 인사치고는 너무 과한 것 같았다. 혹시 내가 많이 아프다는 걸 아는 건가? 그럴 리 없었다. 김 소장님과 김 경비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분명히 달랐다. 동정이라기보다는 응원 같은 거였다. 마지막 주가 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12년간 해온 일을 정리하고 후임 경비에게 인수인계를 했다. 후임 경비는 50대 중반의 박경비였다.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이 경비님 잘 배워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려운 일 아니니까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CCTV 보는 법, 택배 처리하는 법, 순찰 루트, 주의해야 할 세대들 하나하나 알려주다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아, 내가 정말 이곳을 떠나는구나. 목요일 저녁이었다. 김경비님이 소주를 들고 경비실로 왔다. 이 경비, 오늘은 내가 쏜다. 형님 근무 중인데요. 됐어. 마지막인데 한잔 해야지. 둘이서 소주를 나눠 마셨다. 말은 별로 없었다. 그냥 잔을 부딪히고 마시고 또 따르고. 이 경비. 네, 형님. 꼭 이겨내. 네. 너 같은 사람이 죽으면 안 돼.
세상에 좋은 사람 별로 없거든. 목이 뜨거워졌다. 소주 때문인지 김경빈님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형님도 건강 챙기세요. 그래, 나도 조심해야지. 남일이 아니더라고 이런 거. 그날 밤 경비실에서 마지막 야간 근무를 섰다. CCTV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화면 속 사람들, 106동을 오가는 200여 세대의 사람들을 12년 동안 지켜봤구나.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도 봤고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도 봤다. 이사 오는 사람, 이사 가는 사람. 모두의 삶이 이 작은 화면 속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 삶의 일부였다. 금요일 오후 3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이 경비님, 잠깐 사무소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퇴직금 정산 서류를 받으러 가는 거겠지. 후임 박 경비에게 경비실을 맡기고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 사무소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소장님, 이경민입. 말이 멈췄다. 사무소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703호 김 여사님, 502호 할머니, 1205호 회사원, 904호 아주머니, 201호 아저씨, 그리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주민들. 20명도 넘어 보였다. 이게 김 소장이 앞으로 나왔다. 이 경비님, 12년간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눈앞이 흐려졌다. 여러분, 제가 703호 김 여사님이 앞으로 나왔다.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 경비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 저희가 마음을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치료비에 보태 쓰세요.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다. 이럴 필요 없는데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1205호 회사원이 말했다. 경비님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았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항상 불 켜진 경비실 보면 안심됐고요. 502호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 손자 잃어버렸을 때 경비님이 찾아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904호 아주머니도 거들었다. 저희 남편이 술 먹고 소란 피웠을 때도 경비님이 조용히 달래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새벽에 차 시동 안 걸렸을 때 도와주신 것, 택배 대신 받아주신 것, 아이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 비 오는 날 우산 빌려주신 것, 명절 때 혼자 근무 서주신 것.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운 건 처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다. 봉투가 뜨거웠다. 아니, 내 가슴이 뜨거웠다.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현금이 가지런하게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쪽지 하나. 이경민 경비님께 106동 주민 1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총 1236만 원입니다. 꼭 건강 회복하시고 다시 웃는 얼굴로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비님을 응원합니다. 돈을 세어보았다. 10만원권, 5만원권, 만원권 정확히 1236만원. 어떤 주민은 100만원을, 어떤 주민은 만원을 냈을 것이다. 큰 돈을 낸 사람도 작은 돈을 낸 사람도 마음은 똑같았을 것이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눈물이 나오면서 동시에 웃음이 나왔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갑자기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그렇겠지. 1년에 명절 때나 통화하는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했으니. 민수야, 내 아버지. 아버지가 좀 아프다. 네, 어디 가요? 병원에서 백혈병이라고 하더라. 치료받아야 한대.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올라갈게요. 아니다. 괜찮아. 치료 계획 나오면 연락할게. 아버지, 혼자 어떡해? 혼자 아니야.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곁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 아버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꼭 이겨낼 거야.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민수야. 그동안 자주 연락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하죠. 아버지, 꼭 연락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시고.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서 치료 계획을 잡았다.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 상태를 보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견딜 수 있습니다. 가족분 연락처 알려주세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생각했다. 힘들 것이다. 분명히. 하지만 나는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 전날 그린파크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박경비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경비님, 어떻게 오셨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배워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경비실 안은 예전 그대로였다. CCTV 모니터, 출입 명부, 택배함 열쇠. 저기, 박경비님. 네. 이 아파트 주민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잘 모시세요. 그럼요. 이 경비님한테 배운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비실을 나와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놀이터, 산책로, 은행나무, 벤치. 모든 게 그대로였다. 벤치에 앉아있던 길고양이 나비가 다가왔다. 나비야, 잘 있었니? 야옹. 나 이제 자주 못 올 것 같아. 박경비님이 밥 주실 거야. 알았지? 나비는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마치 알겠다는 듯이. 이번 첫날. 하얀 병실, 하얀 침대, 하얀 가운. 모든 게 낯설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간호사가 항암제 주사를 놓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11월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핸드폰이 울렸다. 703호 김 여사님이었다. 경비님, 입원하셨어요? 아, 네. 오늘 들어왔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다 응원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다. 502호 할머니였다. 이경비, 밥은 먹었어? 네, 할머니. 병원 밥 먹었어요. 병원 밥이 맛이 있나? 나중에 내가 미역국 끓여다 줄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긴. 꼭 건강해야 해. 그날 하루에만 15통의 전화와 20개가 넘는 문자를 받았다. 경비님 파이팅. 꼭 이겨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다. 항암 치료는 예상대로 힘들었다. 구토, 탈모, 무기력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 때마다 핸드폰을 켰다. 그리고 문자함을 열었다. 주민들이 보내준 응원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그 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들도 부산에서 올라왔다. 아버지, 제가 조혈모세포 검사 받을게요. 민수야.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며느리도 함께 왔다. 아버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다. 3개월이 지났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 다행히 아들의 조혈모세포가 잘 맞았다. 이식 후 한 달,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퇴원 날짜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요? 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세요. 의지. 그렇다. 나에게는 이겨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퇴원날,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다. 아버지,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부산으로 같이 가실래요? 집으로 가자. 혼자 계시면. 괜찮아. 아버지, 이제 건강해졌어. 원룸으로 돌아왔다. 5개월 만이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먼지만 쌓여 있을 뿐. 청소를 하고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다시 시작이다. 며칠 후 그린파크 아파트를 찾았다. 박경비가 놀란 얼굴로 맞아주었다. 이경비님, 건강해지셨네요. 덕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소리쳤다. 이경비님, 돌아보니 703호 김 여사님이 뛰어오고 있었다. 정말 이경비님 맞죠? 건강해지셨어요. 네, 여사님. 덕분에 건강해졌습니다. 어머, 다행이에요. 잠깐만요. 김 여사님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경비님 오셨어요. 네, 지금 단지에. 빨리 나와요. 10분도 안 돼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502호 할머니, 904호 아주머니, 1205호 회사원, 201호 아저씨. 이경비님, 건강하시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경비님이 잘 견디신 거죠. 앞으로 건강만 하세요. 자주 놀러 오세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2025년 11월 17일. 오늘 그린파크 아파트에 다녀왔다. 주민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5개월 전 나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혼자 외롭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12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쌓아온 인연들이 나를 살렸다. 1236만 원.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응원이었다. 사랑이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63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시간을 겪었다. 이제 나는 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고, 누군가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일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한다. 몸을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일할 것이다. 꼭 경비가 아니어도 좋다. 어떤 자리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것이다. 내가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이것이 내가 이겨낸 이유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삶이. 따뜻한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이. 나는 다시 살아갈 것이다. 1년 후.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경비는 아니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야간 근무는 힘들었다. 대신 작은 도서관의 관리인이 되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을 도와주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 평화롭고 따뜻한 일이었다. 그린파크 아파트는 가끔 들렀다. 주민들은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경비님은 건강하게 일하고 계셨고, 박경비는 나보다 더 성실하게 아파트를 지키고 있었다. 나비도 잘 있었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 사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많고 말고. 아저씨가 증명할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란다.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다. 나는 다시 책을 펼쳤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행복한 이야기를, 따뜻한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를, 내가 직접 겪었던 진짜 이야기를.